애국 기업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 기업이니까요. 네, 애국 순찰대를 이끌고 전국을 누비시는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힘당이 단수공천 25명을 발표했죠. 네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뭐 같은 생각이겠지만 평이하지는 않은 건데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한동훈식 공천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한 예인데요. 네. 그 명단을 보니까 뭐 납득이 가는 대목 그리고 의외의 대목 그리고 특징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는데 우선 이제 나경원, 배현진이 들어갔어요. 두 여성 단수 공천. 근데 이 두 분의 근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원외에서 나경원 1위, 배현진 원내에서 1위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던 분들이 뭐 의기소침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반발하는 기류도 있고 뭐 등등의 기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TV 그 앵커 방송 아나운서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박정훈 앵커도 아마 단수 공천이 됐어 송파갑에 그러면서 이제 석도현 전 그 평통의 사무처장이 이제 뭐 컷오프됐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가 맞습니다. 컷오프된 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리고 25명의 명단을 보자면 굳이 그냥 억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활동했던 분 한 분 정도 포함되고요. 대통령실 출신은 단 한 명도 사실상 단수 공천 대상에 끼질 못했습니다. 영입 인사라든가 이제 뭐 박정훈 앵커라든가 또 호준석 앵커 뭐 이런 분들이 단수 공천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25명의 단수 공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 이제 또 특징은 방금 전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못내 아쉬워하고 또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면서 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공관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던 그 드루킹 범죄에 단식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이분이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들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득에 화답을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백의종군의 뜻을 분명히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김성태 전 의원님으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보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의 그 결단을 내려준 거 이게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에 어떠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 25명 단수 공천은요 1차에 불과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총선을 전쟁이라고 선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번 총선과 자기 정치 생명이 지금 운명 공동체죠. 이 정치 생명의 여부가 이번 총선 결과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한동훈. 그래서 지금 총선을 한동훈 총선, 한동훈 공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5명 외에도 전쟁을 전략과 전술로 따진다면 또 다른 전략적인 격전지에 이 공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선을 빌미로 해서 경선을 기본으로 틀로 해서 여러 가지 공천이 이루어지겠죠.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전략적인 거 전술적인 부분의 이 공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세력의 약진이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잘려나갔다. 네.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헤쳐모여 이런 분위기에서 김성태도 어쩔 수 없이 미래 권력한테는 뭔가 이제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동훈의 이제 반기를 들지 말고 반기를 좀 들었다가 꼬리를 내린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이번 총선 이기면은 당 대표로서 입지가 굳건해지면은 이제 미래 지도자로 굳건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김성태 위원장으로 정치하는데 반기 드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고 정치의 길을 멀리 좀 내다 볼 수도 있는. 이제 있는데 한동훈 세력으로 포진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너무 멀리 가는 얘기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미 어제 그제 이번 그 단수공천의 분위기를 충분히 외부로 노출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다. 인맥도 없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 진 빚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또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간에는 뭐 윤석열 레임덕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그 한동훈 그 공천에 대해서 친윤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는 예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단세포적인 얘기다. 왜 그러냐면 이미 대통령께서요 신년 인사 때에도 분명히 KBS하고의 대담 토론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공천에 개입할 여지도 그리고 개입할 그 조건도 안 된다. 대통령실은 공천이라는 거 선거는 당을 책임지고 있는 또 국민의힘이 주력적으로 공천과 선거를 치를 입장이지 정부가 거기에 조력하고 간섭하고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뒷얘기가 지금 대통령실 출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친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양지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내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대통령실 출신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지만을 지향하는 거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거론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선거나 공천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 출마에 대해서는 거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우 심기가 편치 않다라는 얘기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위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어떠한 심기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단수공천자 명단이라든가 등등에 보면 아마 계속해서 대통령실 출신들 이분들 인지도와 지명도를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총선에 투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앞으로의 그 공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욱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생각을 그런 거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은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도 힘을 팍 실어줬다. 예,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틀으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못하는 게 못하죠. 그런데 예.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셔 하고 완전히 맡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이거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과의 그 공천 갈등의 어떤 반면 교사를 해서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팍 실어줘서 알아서 하도록. 네. 대통령실 일이나 내각에 있던 사람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도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힘을 실어준 거는 네. 여러 가지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단수공천 국민의힘의 발표는 우리가 대통령께서 공천이나 선거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여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대통령님의 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공천 발표는요. 암묵적 묵시적 대통령의 어떠한 그 마음이 배려가 됐고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된 거다. 네, 평가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잡음이 없어야 돼. 공천은 뭐 언제나 잡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잡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1차 공천 발표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내려놓은 걸로 봐서
큰 잡음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공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공천 네. 이제 잘 해주고 어떤 개인의 욕심보다 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박사님도 아시지만 이 공천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공천은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갈등도 나오죠. 항상 반대급부적인 공천을 함에 있어서 한쪽은 항상 섭섭하고 아쉬워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공천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제일 큰 악역을 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 일단은 성공이다. 이렇게 보네요.